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홍수찬이라는 사람이 이 강동상 태생의 이제 객가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객가인은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자, 학가 또는 이제 객가는 한족의 여러 민계 중 하나이다. 자, 원래 이제 하북의 황하 지역에 살고 있었던 후한 시대의 한 족돌의 이제 자손이라 이제 자칭한다. 자, 이런 내용을 보석했습니다. 항하 지역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글 어스로 한번 확인해 보죠. 구글 어스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황하 지역이 이제 보통 고대에는 여기 위쪽에서 시작해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해가 이제 이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황하가 있었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황하 위치가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됐죠. 자, 이 위쪽에 이동되는 위치가 아니라 현재 이 황하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홍수찬문이 이제 객가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원래는 하북 황하 지역에 살고 있던 후한 시대의 한 족들의 이제 자손이라 자칭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후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홍수천의 이제 조상이 이제 후한 시대에 여기에 황하 아래쪽에 자기 조상들이 선조들이 살았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제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사편찬회원의 한국사업 데이터베이스의 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국 정사 조선전의 후한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의열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후한서라고 언급을 하잖아요. 이 후한서가 뭐냐 하면은 중국 24사 중에 하나로 후한의 역사를 남북조 시대 송나라 범여 398년에서 445년에 정리한 책이다. 다루는 시대는 25년부터 220년까지의 역사이며 봉기 10권, 열전 80권, 지 3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정사 24개 중 유일하게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책이다. 이제 설명을 하네요.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후한서 동의열전에는 동의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고구려 부여도 동의로 분류되어 있다. 한편 일본도 같이 동의로 분류되어 본격적으로 언급되면서 중국의 사서에 최초로 등장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고구려 부여도 이제 동의고 여기 일본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일본도 이제 동의로 이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중국 정사 조선전에 이제 동의열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노인들이 스스로 말하되 지나라의 망명한 사람으로서 교역을 피하여 한국에 오자.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나라에 이제 위치하고 이제 한국이 있는 위치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진나라가 바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중화인민국의 이제 조상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국에 오자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 한국이 바로 동이 즉 이 고조선이 있는 이제 위치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국이 이제 있는 지역이 여기 계속 이제 읽어보면은 마한이 그들의 동쪽 지역을 분할하여 이제 주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마한의 이제 위치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나라의 위치, 한국의 위치, 마한의 이제 위치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구글 어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대륙을 봤을 때 이 서쪽이 이 홍수찬이라는 그 조상이 살았는 진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가 진나라고 이 동쪽편에 여기가 이제 동의의 이제 나라가 되겠죠. 자, 그러면 동의가 이 대륙의 동쪽 부분에 이제 살고 있었다고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한국이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나라에
만이 이제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만이 진날에서 온 유민들은 일부 땅을 이제 떼어주었다. 그것도 이제 황하강 이제 아래쪽에 이 부분에 땅을 떼어주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고대 이제 황하강은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즉 산동 아래쪽에 황하가 이제 흐른 것으로 많은 고지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진나라의 유민들이 이제 한국의 마한 지역으로 이동해가 이 부분에서 이제 살고 있었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수찬이라는 조선인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아래쪽 홍콩 쪽으로 이동해가 이쪽 부분에서 살면서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켜가 이 위쪽에 남경까지 이동해 가지고 나중에 진압돼 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홍수천이가 이제 객가인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 후한 시대에 한족들의 자손이라 자칭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 후한서의 내용으로 또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홍수천이라는 인물이 객가인이기 때문에 대륙의 동쪽, 즉 한국의 동이족이 살고 있는 마한 지역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신들이 옛날부터 살았는 본인의 땅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난을 일으키지는 않았겠죠. 이 홍수천이라는 인물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 순원이라는 인물이 또 생각이 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순원이 신의 혁명을 일으켜 중화인민공화국을 탄생시킴으로써 국부로 친송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이분도 이제 객가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앞에 홍수천이라는 인물하고 이제 같은 객가인 출신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분도 홍콩에서 이제 사셨다고 합니다. 즉 홍수천이하고 같은 지역에 산 인물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홍수천이하고 이제 최지호라는 인물은 태어난 연대는 이제 다르지만 사망한 연대가 1864년으로 이제 동일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달만은 다르죠. 유사성을 띠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수천이라는 인물하고 이제 최지호라는 분은 유사성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꼭 닮은 걸 인물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청해전이 1894년에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그 태평천국 난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발생했는 난의 이제 시작점과 끝점을 이제 경로를 보면 너무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쭉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평양의 이제 함락 이제 그런 내용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을 선택 후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제 설명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평양 야간 기습 일본의 승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야간 전투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좀 이상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무슨 이제 동상이 하나 보이는데요. 자, 일본 군에서 뭔가를 이렇게 광선을 이제 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전기를 이제 발생을 시켜가지고 이제 야전 등을 이제 비추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청해전쟁 당시에도 전등을 사용했다, 후라시를 사용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전투 이미지를 보면 일본은 최신 무기를 사용했고 우리가 보통 청나라라는 이 병력들은 이제 구식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신 무기와 구식 무기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일본이 이기겠죠. 그런데 이 시기에 전기 발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나이트를 켜가지고 이제 밤을 밝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평양 야간 기습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894년 9월 15일 새벽이 되기 전에 일본군은 중국군이 집결한 평양을 포위하고 이제 공격을 감행했다. 이것은 청일전쟁의 첫 번째 대규모 육상교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이제 아래쪽에 가면 이제 문서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 PDF로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이 남긴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신다면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하나씩 이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문서를 보면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평양성 전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도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에 보면 여기 이제 평양이라고 써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대동강이라고 이제 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양의 위치가 이제 어디 있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도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재 이런 상태의 이제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미지가 이제 다 들어오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지도 이미지를 구글 어스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제 지도 형태와 오른쪽에 구글 어스를 이제 현재 배치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지점이 이제 어디니까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한반도를 그려 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원산이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어스 오른쪽에 이미지를 보면 여기 원산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같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여기 이제 평양이라고 이제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어스 지도 보면 제가 여기 평양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아래쪽에 여기 보면 도시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경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경성이 바로 이제 한반도의 이제 서울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형태가 이제 같은 이제 위치인지 한번 이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원산에 되어 있는 현재 이 부분에 이렇게 굴곡이 지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현재 보이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원산에 이제 들어간 부분을 이제 그려놓고 이제 바다를 그려놓은 상태가 됩니다. 여기 흰 배경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바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왼쪽 아래쪽에 이제 경상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보면 딱 이제 표시가 나는 경우가 되죠.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하고 이제 일치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섬이 하나 보이잖아요. 자, 이 섬이 여기에 있는 이 지점에 이 섬이 아닌가 이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한강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 바로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강이 이제 그려져 있는 이 경상이라 적혀있는 이 물줄기를 따라가 보면 바로 이제 이 형태의 이제 물줄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평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제 평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제 현재 이 대동강이 이제 물이 이게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네, 일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반도를 그려놓은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일본이 청나라하고 한반도에서 이제 벌어진 그런 위치를 이제 그려놓은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이제 계속 가면 이렇게 많은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앞쪽에 계속 가면은, 아무 또 다른 지도가 또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똑같은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여기다 이제 평양이라 되어 있고, 원산이라 되어 있고, 이제 똑같이 이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투가 이제 발생했는 지역을 이제 설명한 내용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평양의 이제 위치를 이제 설명한 그런 지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평양을 한번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평양을 한번 확대해 보죠. 그러면 현재 이런 형태의 이제 지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선으로 이렇게 이제 꺼져 있는 거는 여기는 이제 바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글 어트 지도를 보면 현재 이 부분이 이제 예상됩니다. 여기. 자, 이렇게 이제 그려진 경우가 되겠죠.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은 이렇게 이제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면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그럼 물이 여기서 꺾여져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양까지 이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오른쪽으로 꺾어져가지고 이제 평양까지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위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작은 또 물줄기가 계속 위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강동이가 적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 위쪽으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 물줄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 이 위쪽으로 계속 가네요. 그리고 요게 오른쪽에 이렇게 하나 이제 꺾인 물줄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요거 되겠습니다. 일치하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 형태를 보면 청일전쟁은 이제 한반도에서 벌어진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도 이제 많은 이제 지도가 이제 보이는데요. 여기는 이제 평양을 더 이제 확대했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네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그러면 현재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확대해 보면 이렇게 이제 그려진 이미지겠네요. 지금 평양시가지가 이제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 이제 평양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현재 뭐 한 이 부분에 이렇게 커다랗게 이걸 이제 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섬이 하나 보이는데 이 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여기 섬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현재는 여기 붙었는데 요 밑에 보면은 섬 비슷한 게 이제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려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질적인 이제 형태를 보면 그 이제 유사성과 이제 일치성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형 형태가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또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는 더 확대를 해놨네요. 그럼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돌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줄기가 여기 있는 이 물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뻗어가네요. 그러면 이 시가지가 이제 평양이라고 이제 그려진 부분이 현재 이 상태로 보면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평양이라고 이제 표시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강에 이제 꺾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섬이 하나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 있는 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섬이 이제 세 개로 이제 여기는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한 개로 이렇게 이제 붙었는 것 같습니다. 그다랗게 이렇게 크게 이제 그리면 이게 하나의 이제 섬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중간에 여기는 여기도 섬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여기에 붙은 것 같습니다. 이 강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이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꺾이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이제 자료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한반도가 이제 청해전이 발생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700년대 이후 임진왜란을 그려놓은 일본이 남겨놓은 해본 태학기의 내용을 보면 그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풍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게도 그렇고 이제 가마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이미지를 보면 여기도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한 개짜리 지게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풍을 그려놓고 이 건물 형태도 중국풍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형태의 이제 이미지를 그려놓은 게 조선이 이제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풍을 그려놨다고 보는데, 그럼 청일 전쟁하고는 시기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앞전에 제가 이제 동학혁명 농민하고 태평천국난을 이제 이동 경로가 이 유사성이 너무나 이제 비슷하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청일전쟁도 이제 동학혁명 반란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그런 전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894년 이제 한반도를 이제 설명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청일전쟁에 자신들 전쟁한 기록을 이제 적어놓은 그런 문서를 보면은 이 한반도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태평천국의 난이 발생했는 이동 경로도 너무나 이제 비슷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854년도에 이 청일 전쟁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1854년에 일어난 태평천국의 난하고 이 동학혁명이 동일 난이라고 보면은 이 대륙에서 발생했을 것이고, 다른 난이라고 이제 생각해야 하면은 이제 각각 다른 지역에서 이제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앞전에 일본이 남긴 청일전쟁의 자료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나 그 유사성이 이제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태평천국난하고 동학혁명이 대륙에서 이제 발생했다면, 앞전에 이제 일본이 남긴 임진왜란 기록의 해본 태학기의 내용에 중국풍을 그려놓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륙에서 이제 발생했는 것을 다 이제 한반도 쪽으로 역사를 이동했다, 그렇게 보면은 영국에서 이제 복원하고 있는 그 일본이 남긴 자료 문서가 뭔가가 좀 이상하다.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태평천국난하고 이제 동학혁명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이제 비슷한 이동 경로와 유사성을 볼 수가 있는데, 날짜만 이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854년에 태평천국이 일어났다고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그 점만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유사성을 가진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거기다 보면 태평천국의 난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선인 복장을 한 그런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일본이 남겨놓은 이제 해본 태학기의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게꾼을 볼 수가 있는데, 중국식 풍을 이제 그려놓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건물 형태도 이제 중국식을 그려놨는데요. 이것이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전에 제가 이제 제작해 놓은 이런 이제 영상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의 수도는 한양, 즉 양주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양주가 이제 난징이다.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만든 명나라 그 수도는 강원도 한양의 양주이다. 고려 수도도 남경 양주이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상징하는 것으로 조선의 수도 한양이다. 24교는 중국 양주 강변의 지명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조선의 진짜 한양의 위치를 다시 생각해보면 고려의 위치도 생각해본다. 이런 내용을 제가 몇 개 이제 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의 수도는 한양, 양주, 난징이다. 즉 고려의 수도도 남경, 양주이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785년 이제 대천 광야도를 보면 바로 여기 강남 이것이 이제 고양주지 예전에는 양주 땅이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조선의 수도도 옛날에는 그 양주에 이제 수도를 두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고려 이제 남경도 이제 양주이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국풍으로 이제 그려놨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임진왜란을 그려놓은 이 그림들이 현재 KBS의 한 영상에 이제 내용을 분석한 인데요. 이 내용으로도 어린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여러 번 올렸는데요. 아예 유튜브에서 시청을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통 다른 영상을 복사해가지고 올릴 경우 수입 창출만 막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 이 KBS에서 이제 올린 역사 채널 이것을 내용을 올리니까 아예 완전히 시청도 못하고 뭐 수입도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현재 영상 찍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영상 찍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KBS HD 역사 숲에서 송나라 사실이 그린 천년 전 국제도시라고 개경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황제 송이종이가 조를 내려 이제 신주 두 척을 건축해 했다. 이제 고려 도경의 이제 내용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송나라에서 여기 신주라고 하거든요. 이제 배 두 척을 이제 만드는데 그것을 이제 고려에 이제 보내가요. 고려인들을 송나라에 데리고 와가지고 문화와 기술을 이제 배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잠시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신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에 딱 두 번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송나라 시대 때 한 번 이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고려에 이제 보낸 경우가 있고,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사람을 태운 우주 왕복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주 탐험 성공했는 그 두 개를 이제 설명하더라고요. 자, 여기다 보면 이제 외발지계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중국풍인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전에 일본이 남긴 임진왜란 기록에 이제 해본 태학기에도 보면 이렇게 외지계를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중국풍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건물 보이죠? 닝보 해양박물관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닝보시가 어디냐면은 제가 이제 미리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여기 난징시 아래쪽에 항저우 아래쪽에 요 닝보라고 이제 보입니다. 자, 여기 이제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기와 닝보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찍은 영상이 요 난징시가 옛날에 조선의 이제 수도였고 고려 남경이라고 설명했는 바로 요 아래쪽 닝보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두 지역이 아주 이제 가까운 그런 형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닝보시에서 고려인이 이제 살았는 이제 유적과 이제 유물이 있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를 이제 보여주고, 요게 이제 신주라고 합니다. 송나라에서 배를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고려에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고려인을 앞전에 본 그 닝보시에 이제 데리고 오는
네, 그런 영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배가 이제 신주가 되겠습니다.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보는 요 이미지는 이제 그 배의 이제 규모를 보여주는데, 이거보다도 한 3배에서 뭐 4배 정도 더 컸지 않나,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요 보시는 이제 이 지도는, 송에서 신주 2척을 만들어가지고, 고려에 보내가지고, 이제 고려인들을 앞전에 본 닝보시에 데리고 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유적이 남아 있는데요. 자, 왼쪽에 보면 여기 이제 파초가 보이시죠? 여기 이제 닝보시의 건물이 이런 형태의 이제 고려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전에 고려인들이 사용한 이제 녹그릇이 아직도 전시되고 있고, 이런 이제 건물 형태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상성도라고 합니다. 네, 고려 사관 상성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지역이 이제 공원화 됐다고 하는데요. 이분이林승민 소장이라고, 여기 이제 님보 문물 고고 연구 소장이라고 설명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 설명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송 초기에明조는 고려를 특별 예우하였습니다. 큰 사업이므로 조정 고려와의 우호적인 교류를 위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많은 사절단이 고려를 방문하였다. 자, 여기다 보면 이제 파초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조선시대에 이제 양반들이 자신의 집 앞마당에 심어가지고 불꽃시를 연습할 때 종이 대용으로 사용했다는 그 파초의 이파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사관 발굴이라고 1999년 8월에 예전에 이렇게 발굴을 했다고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그것도寧波시에서요. 이렇게 고려 청자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앞전에 본林승민 소장을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분이 재밌는 내용을 말하는데, 여기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죠. 이 주변에는 북성의 유적이 없습니다. 모두 남성 이외의 것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원래 송나라는 하나의 나라 아닌가요? 북성하고 남성이 두 개 합쳐져가 원래 하나의 나라잖아요. 근데 남쪽에 이제 북쪽 변방에 이렇게 이제 적들의 이제 침입을 받아가 송이 이제 두 개로 이제 쪼개지잖아요. 그 송이 두 개로 쪼개지고 이제 북송과 이제 남송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까? 즉 북송이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송나라의 남은 세력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남성이 탄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남성도 이제 멸망을 돼가지고 이제 송나라가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되죠. 근데 이번에 이제 유적을 이제 방해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 북성의 유적은 하나도 없고 남성의 유적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북성하고 남성은 이제 하나의 이제 나라인데, 북성이 이제 남쪽으로 밀려가지고 남성이 만들어지면 북성의 유적이 남성의 유적이고 남성의 유적이 북성의 유적 아닌가요? 두 개 다 같은 유적이지 왜 남성의 유적만 있는가요? 이게 좀 이상한 설명이 됩니다. 송나라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당나라가 절도 사이의 분열을 악화되고 거란족에 의해 멸망하고 요나라가 하복을 점령하자 한족들이 남쪽으로 밀려나 송나라를 건국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한족들이 남쪽으로 밀려나 이제 송나라를 건국하였다,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송나라는 이후 요나라와 서하 북쪽에 있는 금나라와 패권을 다투며 끊임없이 갈등이 겪는다. 결국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즉 남성이 이제 원나라에 의해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송나라가 원래는 이제 하나의 이제 나라인데, 위에 북쪽 세력들이 아래쪽으로 이제 침범을 하니까 이 송이
이 북송하고 이제 남송으로 이제 나눠지잖아요. 북송하고 남송하고 나눠지기 전에 이 북송 세력들이 이제 북쪽 위쪽에 이제 세력들에 의해 밀려가지고 이 남송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 남송마저도 다 이제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족들이 남쪽으로 밀려나 송나라를 건국하였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제 영상에 올린 요 내용 생각나시죠? 조선의 수도 한양이 바로 양조이다. 그것이 난징이다 이렇게 설명했고 고려의 수도도 남경 양주이다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족들이 남쪽으로 밀려나 송나라를 건국하였다. 이게 바로 한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 되겠습니다. 요 한족이 우리 민족인데 중화민국이 자신의 역사로 가져가지고 둔갑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바로 요 송나라가 고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KBS 영상에서 송나라에서 이제 고래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능보시에서 문화와 교류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 양식을 만들어 놨다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지하에 매장해 두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유적을 감추기 위해서 지하에 매장해 버렸대요. 현재 이 지역은 이제 공항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공원 밑에 이제 유적이 이제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발굴을 위해서는 이 공원을 모두 파헤쳐야 합니다. 자, 유적은 지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공원화되고 요 건물 아래쪽에 보면은 그 시대에 이제 유적이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유적을 지하에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발굴을 하지 않고 이제 파묻고 그 흔적을 없앴다.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이 유적이 여기서 이제 발굴이 돼가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은 여기가 이제 고래였다는 게 이제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래 남경 수도인 게 밝혀지면 당연히 여기가 조선이 있었다는 것도 이제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요 분이 이제 현재 자신들의 역사를 이제 감추기 위해서 여기 아래쪽에 공원에 유적을 다 묻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뒤쪽에 보면은 많은 건물이 이제 들어서 있고 나무가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유적이 과연 이 땅 아래쪽에 묻혀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때 공사를 하면서 이 유적을 다 없앴겠죠. 바로 자신들이 이제 한족인 것처럼 이제 거짓말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KBS 영상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지하에 매장해 두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바로 이제 역사의 이제 조작의 이제 증거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남긴 임진왜란의 이제 해본 태학기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중국식 풍이 그려져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이유 때문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KBS 영상에서도 확인했지만 직위를 진분이 중국식 시계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가마를 이제 사용한 것도 이제 중국풍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를 보면은 이 건물 형태가 다 중국식으로 그려진 이유가 바로 KBS 영상하고 그 유적 유물이 이제 발견된 지역과 이제 동일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 영상 내용으로 이제 조선의 수도 한양 양주는 난징이라고 제가 이제 밝힌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요걸 촬영을 해가 여러 방법으로 이제 유튜브에 계속 올려보니까 유튜브에서 완전히 100% 완전 차단하더라고요. 아예 뭐 KBS에 이제 저작권이 있다고 아니 송출을 완전히 못하게 막아놨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이 KBS가 만든 영상들이 저작권이 과연 KBS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나요? 자, 여러분들은 시청료를 내고 그 시청료를 이용해가 KBS가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권리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시민들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렇다고 보는데요. 진짜 주인은 국민들이 아닌가요? 뭐 이사벨라 이제 버드 비숍이 이 만주족의 이제 옷을 입고 있는 이 형태하고 명성황후가 입고 있는 이 복식 형태는 바로 한족의 한복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 민족이 한족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킨 이 홍수전이라는 이 인물도 객가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원래 중국의 본토 백이 사람이 아닌 손님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중국에 이제 분란을 일으키고 이제 난을 일으킨 경우가 되겠고, 이 태평천국의 난이 발생했는 지역과 동학혁명이 이제 발생했는 그 지역 이동 경로를 보면 너무나도 그 유사성이 이제 닮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태평천국이 난이 이제 발생했는 이쪽 지역이 이제 전라도로 예상이 되고, 현재 동학혁명 농민도 이제 전라도로 이제 예상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 경로가 난징, 즉 조선의 수도가 있는 이 지역으로 이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반도도 똑같이 경기도 한성이 있는 이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이동 경로인데 날짜만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54년도에 이제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고, 동학혁명은 1894년도에 일어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날짜만 좀 다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890년에 1895년에 영국에서 남겨놓은 그 자료 형태를 보면 그 대륙풍 그리면서 대부분 다 그려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영국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 내용에서 이제 평양성 전투 함락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일본이 남긴 이동 경로에 이제 평양을 그려놓은 것을 보면은 그 이제 위치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한반도인 것을 이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청일전쟁이 이제 발생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동학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발생을 했다는데, 그러면 태평천국 난하고 그 이제 유사성을 보이는데, 이제 그것이 좀 이상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태평천국 난하고 동학혁명이 이제 다른 것으로 본다면, 뭐 각각 다른 데서 이제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같은 것으로 본다면 대륙에서 이제 발생했던 것으로 이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제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이미지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청일전쟁 평양 대격전이라고 제가 영상 앞전에 찍어가 여러분들에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평양 전투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범주가 평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왼쪽 편을 보면 여기 이제 베이징 자금성을 그려놓고 여기 이제 평양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양이 한반도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땅 위쪽에 북한 땅에 그 평양도 평양이 맞다면, 그럼 이 평양은 도대체 뭘까요? 그럼 평양이 두 개란 소리인가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림에 보면은 이제 평양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평양의 위치는 왼쪽 편에 이제 도면이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도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영상에서 설명을 많이 들은 부분인데, 이것이 현재 베이징의 이제 자금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평양이라고 설명하는데, 그럼 이 평양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자, 그러면 평양이 그러면 두 개가 있었나요? 그러면 한반도에도 이제 평양이 하나 있고, 그러면 이 베이징에도 이제 평양이었다. 그러면 평양이 이제 두 개라고 이제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건 청일전쟁의 이제 같은 사이트의 내용인데, 여기 이제 베이징이라고 검색해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1855년에서 191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지문의 미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에도 말기와 메이지 시대의 외교관이자 정치가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무츠 무네미츠는 외무장관은 그를 높이 평가하고 중일 전쟁이 발생하기 직전인 1894년 그를 베이징 주재 대리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일본군이 중국 영토에 들어왔을 때 일본군은 처음 점령한 지역 안동군 민정국을 설치하여 중국인의 지방정부와 범죄 통제를 담당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일 동맹을 맺었다. 이런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쿠무라는 국의 첫 번째 국장으로 임명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주한 일본 장관으로서 러시아 고무라 베베 각서를 협상하여 양국의 한국 문제에 대한 공동 간섭을 허용했다. 이후 그는 미국 주재 외무부 차관 겸 정권 장관을 역임했으며 1901년 외무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역할에서 그는 영일 동맹을 맺었다. 늘 전쟁 말기에 포츠메스 평화회의에서 일본 정권위원을 활동했다. 자, 여기 보면 영일 동맹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일본이 이제 동맹을 맺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영국하고 일본이 같은 세력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일전쟁의 자료가 영국에서 이제 복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복원하고 있겠죠.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다른 내용이 이제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게 리홍장이라 있고, 중국 청나라 말기에 정치가 1851년 태평천국이 난 당시 그런 고향에서 안의 군이라는 민병대를 일으켜 봉기를 진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서구 군사 기술을 채택하여 중국의 군대를 강화하는 것을 옹호하는 자강운동에 참여했으며 많은 계획을 담당했다. 1870년직에 총독으로 임명되어 수도 베이징 주변 지역을 통제하고 북양 상부부 장관으로 대외 무역과 외교를 담당했다. 이런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영국이 이제 동맹을 맺었다 그러면 이 청일전쟁의 자료도 영국이 이제 복원하고 있는 경우가 좀 이상하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태평천국에 나고 동학혁명이 이제 같은 운동이었다고 대륙에서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 역사 조작의 뒤편에 영국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태평천국에 나고 동학농민혁명의 이제 이동 경로를 보면 너무나 닮은 그런 형태인데 날짜만 다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영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동맹을 맺었다 하고 청일전쟁의 이제 자료를 영국이 복원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이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일본이 거래가 남기고 영국이 복원하고 있다.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너무나 두 형태의 난이 닮은 꼴이 되겠습니다. 날짜만 다르네요. 1854년하고 1894년.